나스닥 차트 어저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16,670 라인 있죠? 예, 그것을 지지를 하고 큰 상승을 일단은 보이다가 12시입니다. 어저께 밤 12시부터 굉장히 큰 하락 마감을 일단은 했고 이 하락의 여파가 사실은 우리 국내 선물이죠. 국내 선물까지 국내 선물의 하락까지 여파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명서를 제가 해석본을 지금 잠깐 조금 갖고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 완전 고용을 제공한다. 라는 이런 성명서를 일단은 발표를 했고 파월입니다. 파월은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족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너드죠. 브레이너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라고 일단은 강조를 한 이런 성명서와 두 분의 멘트를 일단은 좀 보셨는데요. 사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빨간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입에서도 나오고 의장, 부의장의 입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전 고용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멘트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그 플로우를 말씀을 드릴 때 최종적인 것은 뭐다? 금리 인상이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을 내년에 하느냐, 테이퍼링 시행을 하고 그 직후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한 2, 3년 정도, 1, 2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두 가지는 목표는 같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느 종착역은 지금 같습니다. 하지만 그 종착역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느냐 아니면 곧바로 시작을 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일 뿐 어차피 종착역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고 파월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는 조금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예.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도 일단은 나오고 있고 자 금리 인상을 하는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죠. 그 전제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지표였습니다.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일단은 고용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9월달, 10월달까지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했던 얘기를 완전 고용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예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모든 길은 일단은 열렸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유념을 해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한 주에 어저께는 한 주에 리뷰를 했었고요. 저번 주 리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번 주 전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까요? 제가 짤막하게 이론적인 것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 리턴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뭐 매파, 비둘기파, 뭐 페드 등등등등 금리 인상 많은 그 경제 용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듣고 계신데 앞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기본과 기초부터 하시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요 두 파가 있는데요.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매파 같은 경우에는 매와 비둘기죠. 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피스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된 정책을 쓰려고 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와 비둘기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자료들과 뭐 요즘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노란톡이나 아니면 뭐 너튜브 같은 걸로 들으실 수가 있겠지만, 요즘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조금 소위 얘기해서 시끄럽죠.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를 비교하는 자료들 중에서 매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파다라는 것, 그리고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파다라는 설명들이 사실은 제가 보면은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따지시면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비둘기파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비둘기파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진 않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매파와 비둘기파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때, 자, 금리 인상을 주로 하는 파가 매파다, 금리 인하를 주로 주장하는 파가 비둘기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대입을 했을 때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현상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이 어떤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강도 높게 급진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강도를 약하게 해서 천천히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파와 비둘기파를 구별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파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터져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면 빠르고 강경하게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하고 천천히 이것을 진행하려는 성향의 부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나스닥 급락하고요, S&P도 내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었지만 사실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장 막판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일봉상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다우가. 하지만 하락봉이었다라는 것을, 꼬리가 긴 하락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매파와 비둘기파를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어저께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24시를 기점으로, 밤 24시를 기점으로 급락을 했는데,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 바이든의 이런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과다하다, 그리고 완전 고용을 우리가 목표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구나, 금리 인상이 표면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이런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바이든은 파월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파월은 이제 4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밀고 나갈 겁니다. 자, 매체에서는 파월이 매파로 변할 것인가,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뉴스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파월은요 원래 매파입니다. 원래 매파고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지 때문에 지금 좀 완화된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 활발하게 내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원래 매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이제부터 과다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더 큰 긴축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아졌다. 사실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제는 정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경제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좀 좌우가 됩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얘기를 제가 조금 하면 70%에서 지금 40%가 붕괴될 직전에 있습니다. 2년 차라고 하면, 미국에서 2년 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지지율이 50%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40%가 붕괴될 예정이고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붕괴되리라고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붕괴가 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아프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바이사람들이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할 거고요. 그 수단을 행할 사람으로 파월을 지목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긴축 정책은 지금 긴축 정책 하고 있죠. 테이퍼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 긴축 정책은 지금보다 강도가 더 셀 거다라고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국내 선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신나게 올랐습니다. 신나게 오르다가 제가 항상 1위 1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립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400라인 있죠. 400라인의 박스권을 지지를 하고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저께 나스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반응을 안 하고 미국 시장이 나쁠 때는 오버해서 반응을 하는 전형적인 박스장과 횡보장 그리고 대세 하락장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특히나 오늘 매수타신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실전 매매를 하셔야 될지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성견 브리핑만 보시는 걸로도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생 지수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에 이 그림 제가 올려드렸죠. 항생은 6월 1일부터 지금 거의 반년 동안 대세 하락장이다. 위로 오르는 것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삼각 수렴 자리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는데, 삼각 수렴 자리에 가서 하락으로 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각 수렴으로 가기도 전에 굉장히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 지금 야간장에서도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큰 추세의 매도 추세로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